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7과 직장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8과 9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직장생활 78쪽에 말하기 부분이 있는데요. 말하기 부분에 나오는 어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근을 나가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해요? 아니에요. 회사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회사 밖에서 일하는 것을 외근을 나가다. 외근을 나가면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근을 나가요. 하지만 보고를 해야 돼요. 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지만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 이 부분 나가다를요. 나가더라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근을 나가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외근을 나가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제하다를 보도록 합시다. 이 결제하다는요, 보통 보고서, 서류 같은 것을 결제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고서나 서류를 드리면 사장님, 부장님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결제 말고요, 결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결제하다라는 표현은요, 돈을 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결제하다, 그리고 여기는 결제하다, 돈을 내다기 때문에 카드로, 현금으로 결제하다, 돈을 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하다, 그리고 보고를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보고하다를 좀 높인 말로 얘기할 때는 보고 드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하다, 보고 드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고 드리다 라는 말은 보고하다의 높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외근을 나갔어요. 외근을 나갔는데 외근을 나가더라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해요, 괜찮아요. 이거 해요,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회사로 오다, 괜찮습니다. 메일로 보내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회사로 오다, 오케이. 메일로 보내다,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회사로 오든지 메일로 보내든지 다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대로 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편해요? 회사로 오는 것이 편해요? 메일로 보내는 것이 편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회사로 오든지 메일로 보내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메일과 메일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다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메일은요, 이메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이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 이 메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일은 영어로 표기하면 오늘, 내일, 그 다음날, 그것을 메일이라고 그러죠. everyday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직장 생활 말하기. 쿤씨,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부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회의 후에 바로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외근을 나가더라도 오늘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제가 보고서를 먼저 보고 내일 아침 일찍 이사님께 결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드리면 될까요?
회사로 다시 들어오든지 그냥 메일로 보내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9페이지에 있는 듣기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 듣기에 있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야르 씨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것을 입사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입사하다. 처음 들어온, 입사한 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 들어왔다. 새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신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바야르 씨는 지금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몰라요? 첫 번째는 일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일 말고도 회사 생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그건 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회사 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업무를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대리가 아니면 과장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업무를 보면요. 언제 출근해요? 언제 퇴근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겠죠. 보통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을 하죠.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9 to 6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출근, 퇴근을 합쳐서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9시와 6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야르 씨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영업입니다. 영업이라는 말은 물건을 직접 가져가서 소개하고 판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소개해주고 판매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영업팀의 일은 외근이 많이 있습니다. 외근이 많이 있어요. 외근이 많이 있고 야근은 어때요? 야근은 가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끔 팀 회의가 있어요. 팀 회의가 있는데 무슨 팀이라고 그러죠? 영업팀이라고 그러죠. 영업팀 회의가 있는 월요일은요, 원래 9시에 출근하는데 9시보다 좀 더 일찍 와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듣기 부분을 같이 듣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회사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김대리, 이번에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에요. 업무하고 회사 생활에 대해 김대리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바야르 씨라고 했지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은 9시, 6시예요. 가끔 야근하는 일이 있지만 자주는 아니에요. 부장님께서 지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입사 3개월까지 업무 일지를 써야 해요. 매주 월요일 10시에는 팀 회의가 있어요. 회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 월요일만 8시 45분까지 오세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 옆에서 보고서 정리만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외근이 많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외근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외근은 보통 일주일에 4일은 나가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업이니까요. 외근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매주 팀 회의에서 부장님께 보고드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듣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야르 씨가 메모한 내용입니다.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입사 3개월 후부터는 매일 업무 일지를 써야 합니다. 업무 일지는 3개월 후부터가 아니라 3개월 후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X가 됩니다. 매주 월요일 8시 45분에 팀 회의가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합니다. 8시 45분에 출근해야 돼요. 그런데요, 팀 회의는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외근 후에는 보고서를 써야 하고 월요일 회의에서 부장님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회사는 야근과 외근이 많다. 영업직이니까 외근은 많습니다. 하지만 야근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야근과 외근이 많다. X가 되겠죠. 바야르 씨는 이 회사의 영업부서 신입사원이다. 네, 맞습니다. 영업팀의 신입사원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와서 회의 준비를 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당연하죠. 신입사원이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80쪽 읽기 부분입니다. 읽기 부분의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대로 안 되다. 그래서 이 대로는 똑같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계획한 것 또는 원하다, 원하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한 것대로 또는 원하는 것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네. 계획대로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을 나는 이렇게 잘할 거야. 잘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공부, 다이어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입니다. 자, 취업, 취직, 입사 다 비슷한 말이죠.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어서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너도 다른 사람도 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생각해요. 이제 회사 싫어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져요. 회사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만 진짜로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럴 때 일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또는 우선 그렇게 하면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일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두다 라는 것은요, 회사를 그만두다 라는 의미인데 사직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다 라는 의미죠. 직장을 그만두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직하다 또는 퇴사하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다, 회사를 그만두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이렇게 되겠죠. 이 회사에서는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돈을 주겠죠. 돈을 줘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꼭 해야 된다. 반드시 잘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비디오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줘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학생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니까요. 자, 관리라는 말을 봅시다. 이 관리라는 말은 어떤 것을 잘 챙겨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우리 부서를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저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보고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대인 관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간, 건강, 대인 관계, 사람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겠죠. 요즘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미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라는 것은 인상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임준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상, 이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옛날에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배우, 탤런트, 가수가 이미지 관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보통 사람들도 자기 관리를 할 때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비법은 원래 비밀 방법. 비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은 아니고요. 자, 아주 좋은 방법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입니다. 오, 비법이 뭐예요? 그 방법,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면을 잘 끓이는 비법,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비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직장 생활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하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다른 말로 업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 회사에서는 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공짜는 무료라는 얘기죠. 영어로 하면 fre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제가 일을 이만큼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부분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이다.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무엇이든지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그만두고 싶은 곳이 직장이다. 그만큼 직장은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출근 시간에 1분, 2분 늦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다. 또한 근무 시간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직장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곳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자, 읽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법인데요. 아주 좋은 방법, 비밀 방법이 아니라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비법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비법, 우리는 그것을 얘기했죠. 좋은 상사나 동료가 되는 비법은 아니고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회식 다음 날에는 조금 늦더라도 서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X가 되겠고요.
근무 시간에는 늦거나 업무 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회사는 돈을 주는 곳, 월급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